60세 이후 남성이 성생활을 멈추면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60세가 넘어서 부부관계나 친밀한 접촉을 완전히 멈추면 몸은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를 점점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 관련 조직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혈류가 줄고 산소 공급이 느려지며 조직이 굳고 신경도 조용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위를 다시 깨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대한남성과학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수면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발기가 일어나야 음경 조직이 건강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이 사라지면 마치 손님이 끊긴 가게처럼 몸은 그 기능을 점점 꺼버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존감, 내 몸에 대한 감각, 가족과의 연결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7세의 김영수 씨가 겪는 이제 나이도 있고 절제하는 게 어른다운 일이라고 생각해 1년 넘게 아무런 친밀한 접촉 없이 지냈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은 좁아지고 발기 조직은 위축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약도 잘 듣지 않았죠. 김영수 씨는 절제는 곧 인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몸을 외면한 거였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 부분을 지키는 데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케겔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늘려 전반적인 기능을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온몸의 혈액순환, 특히 중요한 부위까지 좋아집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여는 부드러운 요가나 스트레칭도 신경과 혈류 소통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거나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멀어지면 배우자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처받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기도 하죠. 사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따뜻한 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상이나 가벼운 접촉에도 반응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약을 찾게 되지만 이미 기초가 무너진 뒤라 효과도 약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슬퍼하십니다. 그리운 것은 쾌락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존감과 생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늦출 수 있고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의 건강이 사치가 아니라 심장, 폐처럼 꼭 관리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다시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이런 조직의 위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르몬 에너지,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친밀 건강과 호르몬의 관계는 대부분 연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 여기거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생활을 멈추면 배우자와든 혼자든 뇌와 몸이 생기를 주는 호르몬 생산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뿐 아니라 도파민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엔도르핀 자연스러운 기분 상승 호르몬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들이 줄면 에너지, 집중력, 회복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등에서도 정기적인 친밀한 접촉이 테스토스테론과 기분 조절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끊기면 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기적의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근력 운동을 하면 몸에 다시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고기, 굴, 시금치, 달걀 노른자처럼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인삼, 홍삼, 마카 등 전통 한방 약재에도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친밀감입니다. 부담 없이 내 몸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퇴직 소방관이셨던 박정수 씨가 겪는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싫다고 고백했습니다. 허영심이 아니라 상실감이었습니다. 친밀한 접촉을 멈춘 뒤로 눈빛의 생기, 자신감,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자신을 되찾는데 2년 가까이 걸렸지만 그 시작은 내 몸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 하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이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호르몬 저하, 몸의 신호 단절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몸이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떤 약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남성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조용히 고통받는 질환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몸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잠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든 남성들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아랫배에 둔한 압박감, 자주 소변이 마려운 느낌,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깨는 불편함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익숙하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단순한 노화 현상도 아닙니다. 친밀한 접촉이나 사정이 완전히 멈추면 감정적 거리, 혹은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 때문이든 전립선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분비물이 오래 머물면 점점 끈적해지고 염증과 자극이 쌓입니다. 결국 전립선이 실제로 부풀어 오르고 밤마다 소변이 급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배출해야 할 것이 쌓인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등에서도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깨끗이 비우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걷기를 필요로 하듯 폐가 깊은 숨을 필요로 하듯 전립선도 정기적으로 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 전립선염, 요로감염, 심하면 극심한 부종으로 앉기도 힘든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4회 정도 배우자와 함께든 혼자든 사정하는 습관만으로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저녁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 토마토라이코펜 풍부, 녹차 등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빠르고 간단하며 앞으로 수년간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1세에 이만수 씨가 겪는 이젠 다 끝났다고 말하며 내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전립선이 심하게 부어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누군가 일찍 이게 건강의 문제라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셨죠. 그 누구도 친밀한 접촉을 멈추면 수면, 자신감, 편안함까지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한 정보와 작은 습관만 있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포기하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감정, 자아상, 살아있다는 느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60대가 되면 몸과 마음 모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감정 건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종종 무시됩니다. 이 부분이 잊혀지면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더 깊고 아픈 상처로 이어집니다. 검사 결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인생의 색이 서서히 바래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과 에너지가 사라지고 조용한 슬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변화가 생각, 감정, 자아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텅 빈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병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서적 친밀감 없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보입니다. 걷는 모습, 거울을 피하는 눈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순간에서요. 이건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친밀감과 살아있다는 느낌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기하면 진짜로 잃는 것은 내 자신과의 연결고리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이 상실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깊은 상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놓는 게 어른답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를 되찾는 방법은 의외로 부드럽고 일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감각을 살피는 바디 스캔, 근육뿐 아니라 내 몸의 침묵한 부분을 깨우는 부드러운 마사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와 나이 들며 달라진 몸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일기장에 내 그리움과 희망을 적어보기 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연습해보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아직 느낄 수 있다. 아직 소중하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와의 연결만으로도 뇌에서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연결이 끊기면 우울감과 외로움이 커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한때 밝았던 분들이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이유 없는 침묵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라 삶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남성들이 이 연결이 끊긴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친밀감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뒤입니다.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은 약이나 새로운 루틴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내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70세, 그 이후에도 내 몸은 여전히 느끼고 나누고 연결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상실은 남성의 자존심, 따뜻함, 생기를 조용히 앗아갑니다. 거울 속에 낯선 자신만이 남습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예전의 불씨는 이미 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났어도 내 안의 일부는 꺼지지 않고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연결되길 원한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처럼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
인생의 경험과 지혜, 품위, 그리고 소망을 가진 남성으로서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여전히 손길 웃음,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성기능. 둘째, 호르몬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피로, 우울, 자아감 상실. 셋째, 방치된 전립선이 장기적인 불편과 응급 상황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감정적 무감각, 즉 스스로조차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시 내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집 근처를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팔을 뻗고 어깨를 굴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내 피부를 판단 없이 만져보세요. 누군가와 웃어보세요. 내 진심을 일기라도 좋으니 적어보세요. 건강검진뿐 아니라 기쁨, 휴식,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도 예약해보세요. 혹시 지금 혼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고장난 것도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다시 연결되는 시작은 내 자신을 위해 조용히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이자 초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직 끝이 아니구나 라는 작은 불씨라도 느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강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진다면 아니오라고 남기고 고민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끄러울 필요도 평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친밀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나의 에너지, 정체성, 품위를 다시 찾는 여정입니다.